자, 이제 계약 해제 부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제라는 말은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이 된 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계약이 무효예요? 현재 유효예요? 유효하게 체결되었는데 어느 한쪽에 계약 위반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란 유효한 계약을 일방의 뭐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초래가 됐을 때 해제권자가 일방적으로 무슨 통보를 해서? 해제 통보를 해서 계약을 처음부터 없는 걸로 돌리는 거를 해제라고 그래요. 따라서 해제 그러면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끝에다 쓰세요.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 어려워. 이 길은 걸 어떻게 외우라고. 그죠? 그죠? 강사 지나 외우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죠. 그죠? 이 길은 걸 어떻게 외우라고. 나 법 처음 공부하는데. 뭐라고요? 계약 파기. 해제가 뭐라고요? 계약 파기하는 거야, 그냥. 쉬워졌어요? 뭐를 파기하는 거예요? 좀 살 붙일게요. 어떤 계약을? 유효한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기하는 거예요. 끝. 확 줄었어. 그럼 파기할 때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원인을 뭐라고 그래요? 원인이 뭐예요?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일방의 뭐 때문에? 채무불이행으로 파기하는 거예요. 이걸 계약 해제라고 그래요. 일방의 뭐 때문에? 채무불이행, 계약 위반.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파기하는 거를 해제. 이때 해제가 되면 소급에서 계약이 꽝 되는 거예요. 장래를 향해서 꽝 되면 뭐라고 그래요? 해지. 오케이. 소급에서 계약이 소멸하면 뭐라고 이름 붙여요? 해제. 소급이 아니라 뭐를 향해서?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면 뭐라고 그러고요? 해지라고 이름을 구별 지어준다. 해제냐, 해지냐. 차이는 뭐야? 장래효냐, 소급효냐. 이것만 차이가 있고 맥락은 똑같은 거야. 결국 해제는 뭐 하는 거야? 계약을 뭐 하는 거야? 파기하는 거야. 어떤 계약을? 유효한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거를 해제라고 그래요. 그럼 계약은 유지가 돼요? 계약은 소멸해요? 계약은 소멸해서 끝나버리는 거야. 파기가 되면. 감 잡으셨나요? 자, 그러면 해제는 언제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어느 한쪽에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되죠? 그때 하는 게 해제나 해지예요. 이건 뭔지 답변 한번 해주실까요? 내가 집을 10억에 팔기로 계약을 했다. 3개월 전에. 그런데 오늘 잔금 치는 날인데 매수인이 잔금을 못 주고 있다. 잔금 못 주고 있죠? 그럼 누가 채무불이행? 매도자가 매수자가? 매수자가 채무불이행이죠? 그때 하는 걸 뭐라고 그래? 그때 하는 건? 해제. 해제해서 계약을 없애버려. 오케이. 이번에는 내가 가게를 임대를 줬는데 세입자가 작년까지만 해도 임대료 꼬박꼬박 내더니 올 들어가지고 임대료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됐어요. 가게세를. 그럼 주인이 나가라고 통보하죠? 그거는 해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채무불이행이 되어도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이 되어도 다른 말로 계약 위반이죠? 계약 위반이 되어도 해지한다고요. 세입자한테 해지한다고 내용 증명이 안 가면 계약은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주인의 자유예요. 따라서 세입자가 월세 밀려도 6개월 밀리고 1년 밀려도 해지를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냥 더 보류해도 돼요. 보류해도. 그리고 해지하고 안 하고는 누구라고요? 주인의 자유인 거예요. 자유. 따라서 월세가 밀렸다. 6개월 밀렸어도 계약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뭐 할 때까지? 해지 통보 갈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해되시죠? 해지 통보가 돼야 끝나는 거예요. 공부를 내가 계속 안 하고 지연하고 있어도 공부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지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나 해지는 요 채무불이행 상황이 도래했을 때 이게 원인이 되는 거고, 효과는 언제 생겨요? 언제? 해제라는 뭐를 했을 때? 의사표현. 무슨 표현? 의사표시가 들어가야 해제나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주로 의사표시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내용 증명을 보내죠. 구두로 해도 되지만, 그죠? 그래, 뭘로 보내요? 내용 증명을 보내, 해제한다고. 해제할 때도 내용 증명을 띄워, 이렇게. 증거가 남아야 되니까. 그죠? 네. 이 문제가 해제나 해지 문제. 자, 이번에는 해제가 아니라 이걸 볼까요? 제가 몇 년 전에 부동산을 이렇게 매매로 샀어요. 토지를. 18억 정도가 이렇게 계약을 했죠. 계속 이제 키워가지고 옆에 세 군데를 연속해서 샀어요. 예, 그쪽이 개발 가능성도 있고 이래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제가 매수인, 이쪽이 매도인. 얼마에? 18억에 매매 계약 됐죠. 계약금 넣고 중도금까지 받았어요. 그랬더니 땅값이 막 올라가는 거야. 더 올라가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이쪽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저 커피 한잔 합시다. 만났죠. 그랬더니 저분이 제가 상황이 바뀌어서 그러는데 계약 없는 걸로 하면 안 되냐고. 땅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마구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마구 올라가고 있는데 이 매도인이 뭐 해달라고 계약을? 없는 걸로 해주셔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계약 없는 걸로 해줍시다. 물려주세요. 그죠? 우리 물려달라고 그래요. 뭐 해달라고요? 물려주세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해제라는 거는, 여기 보시는 해제라는 거는 쌍방이 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하는 거예요? 한쪽이 하는 거, 한쪽이. 해제라는 건 한쪽이 하는 거, 한쪽이. 한쪽이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예요. 일방적으로. 쌍방이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요? 이쪽은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이건 단독행위예요. 해제권자가 계약 위반한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예요. 끝내, 우리 끝내. 끝내라는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 파기해, 파기하는 거야. 그죠? 누가? 해제권자가 일방적으로, 해제권자가 일방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파기 일방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아니죠. 뭐 해달라고요? 물려주세요. 18억 돌려달라는 거지. 18억 돌려줄 테니까 없는 걸로 해주세요. 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죠? 일방적으로요. 합의로. 합의로 없애자 이거죠? 이걸 합의해제의 청약이라고 해요. 합의해제합시다. 그죠? 합의해제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청약이 들어온 거예요. 청약이. 내가 18억 돌려줄게요. 우리 없는 걸로 해주세요. 오케이? 제가 그냥 왔어요. 커피만 먹고. 그랬더니 이틀 뒤에 또 왔어요. 뭐라고요? 그러면 제가 18억에다가 얼마를요? 2억을 더 얹어주겠대요. 얼마를 더 얹어주겠대요? 2억 더 얹어줄 테니까 뭐 하자고요? 없는 걸로 물려주세요. 오케이? 저는 또 어떻게 했어요? 커피만 먹고 또 왔어요. 막 올라갔거든요. 여기가. 거의 2배까지 올랐어요. 예, 그랬더니 이분이 또 쫓아왔어요. 이틀 뒤에. 이번엔 마누라랑 같이 왔어. 뭐 해달라고? 돌려달라고 이 땅. 여기다가 건물을 짓고 자기 살아야 되겠다고. 며느리하고 같이. 며느리하고 아들이 사업 실패해가지고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봐달라고. 옷은 허름하게 입고. 그죠? 그게 뭐예요? 합의해제? 또 들어왔죠? 저 가만히 있었어요. 얼마 올려주겠대요? 5억을 더 올려주겠대. 그때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오케이 하면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합의해제가 된 거야. 얼마에? 25억 돌려주고 제가 땅 돌려주고. 오케이. 예. 따라서 이 해제를 이 채무불이행으로 촉발된 계약 해제와 다르다. 그죠? 여기서 계약 파기는 원인이 뭐였어? 원인이 채무불이행이 촉발이 된 거죠. 이게 원인이죠. 파기 원인이. 그죠? 근데 여기는 채무불이행이 아니지.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이건 순전히 뭐 때문에? 쌍방 뭐 때문에? 합의죠. 합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파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제하고 해지하고 요 합의 해제는 성격이 달라요. 해제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파기 원인이 채무불이행. 합의 해제는 쌍방의 뭐? 합의요.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없는 걸로 되는 게 합의 해제다. 요거는 저거하고 구별하려고 뭐라고 붙여요? 해제가 아니라 무슨 해제?
합의 해제라고 이름을 붙여. 합의라는 말이 꼭 들어가줘야 돼요. 그럼 이 합의 해제는 혼자서요? 쌍방이요? 쌍방이 합의를 봐야 되는 거야. 합의를 봐야.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걸 많이 써요. 거래했다가 물려달라고 할 때. 특히 옷 사러 갈 때 그러죠? 옷 사러 갈 때 집사람이 옷을 한 4벌 사가지고 와. 그러고는 뭐라 그래요? 아예 살 때부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래요? 저 여기서 한두 개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바꿀 거예요. 라고 미리 얘기하죠. 예, 그러고 사와. 그러고 마음에 안 들면 도로 가서 어떻게 해요? 물려주세요. 라고 하죠. 그때 판매자가 뭐라고 그래요? 판매자가? 오케이. 그게 합의 해제. 우리 실무에서 많이 쓰는 거야. 이 시스템.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는 거, 부동산 계약이 파기되는 거는 첫째 뭐가 있어요? 해제. 두 번째는 해지. 세 번째는 예, 이렇게 용어가 달라진다. 자, 그래서 계약 파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한번 볼까요? 해제, 해지, 그 다음에 뭐? 합의 해지. 이게 다 계약 파기 원인이에요. 파기. 그죠? 합의 해제하고 또 뭐까지 있나요? 합의 해지까지 있네. 자, 해지는 똑같아요. 원인은 계약이 유효했다가 채무불이행으로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소급해서 소멸하면 뭐라고 그래요? 해지.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면 해지라고 그래요. 둘 다 계약 파기되는 건 똑같죠? 계약 파기예요. 그 다음 합의 해제나 합의 해지도 계약은 일단 뭐예요? 유효인데 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뭐 때문에 이건 끝나는 거예요? 쌍방 뭐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소급해서 없는 걸로 해.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합의 해지. 해제. 장래를 향해서 없는 걸로 해.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나와있지.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거는 합의 해지. 그럼 제가 지금 드리는 사례는 합의 해제인지 합의 해지인지 구별해 주세요. 아직 이해 안 들어갔어요. 자, 이 사장님 임대인, 제 임차인. 오케이. 예, 그래서 사장님하고 제가 건물 임대 계약을 3년 했어요. 몇 년 계약을? 3년 계약했죠, 상가를요. 예, 근데 상가 운영을 해보니까 피자집이나 치킨집이 적자야. 그래서 가게 운영해봤자 돈 하나도 안 남아. 인건비도 안 나와. 운영하는 게 나아요? 접는 게 나아요? 접는 게 낫죠? 근데 접어도 임대료는 어떻게 해야 돼? 내야 되니까 저는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고 보증금도 아끼고 싶어. 그래서 저 주인을 쫓아갔어요. 그죠? 예, 가가지고 주인한테 사정을 하고 있어요. 뭐 해달라고? 앞으로 계약 기간이 3년인데 지금 1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죠? 2년 남았죠? 뭐 해주세요? 계약을 지금 끝내주시고 나머지 보증금을 빼주십시오. 라고 제가 정중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인간적인 임대인께서 뭐라고요? 그럽시다. 멋지죠? 그래서 오늘부로 계약이요. 합의 해지가 되었다. 그럼 언제를 향해서? 장래를 향해서 오늘부터 장래를 향해서 계약은 합의하에 끝난 거예요. 오케이? 제가 주인한테 뭐라고요? 보증금이 지금 5천인데 5천 다 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500만 원은 까고 줄게. 얼마 까고 줄게? 500만 원은 까고 줄게. 라고 했죠? 그때 제가 뭐라고요? 그러지요. 오케이? 무슨 해지? 언제부터? 지금부터 장래를 향해서 임대 계약은 끝난 거예요. 그죠? 채무불이행 때문에 맞죠? 아니죠. 합의로. 오케이. 자, 이걸 왜 자꾸 강조하느냐면 여기서는 해제나 해지 원인은 뭐예요? 원인이다. 채무불이행. 어느 한쪽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거죠.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뭐 한 거야? 파기하게 된 거죠. 여기는 계약 위반 원인 제공자가 있어. 어느 한쪽이.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계약을 뭐 했다? 위반했다. 계약 위반한 놈이 한 놈 있는 거지. 그 놈 때문에 계약 파기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계약 위반이 없어. 위반자가 없어. 위반하고 관련이 있어요? 무관해요? 무관해. 이거는 위반이 아니라 할 수 있어. 근데 합의하에 계약을 바꾸는 거야. 계약을 새로 하는 거야. 새로. 그죠? 그럼 이쪽은 계약을 뭐 한 사람이 있으니까 위반한 사람 때문에 계약이 어떻게 된 거야? 파기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약을 해제를 해버리고 그 위반한 놈한테 손해배상을 물게 되어 있어요. 뭐를 물어요? 손해배상을 받아내요. 계약 뭐 한 놈한테? 파기자한테 뭘 청구해요?
손해배상. 얘한테 손해배상을 물어요. 손해배상. 그 손해배상은 뭐 때문이에요? 원인이? 채무불이행 때문에. 그래서 계약 해제가 되면 계약 위반한 그 파기자에게 손해배상을 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 때문에 파기된 거 맞죠? 아니죠. 뭐 때문에요? 합의죠, 합의. 그래서 이거는 계약 파기자, 파기 원인 제공, 파기라는 게 있어요? 파기 원인이 없어요? 없죠. 그럼 채무불이행하고 관련이? 없구먼. 이건 채무불이행하고 전혀 무관하구만. 채무불이행하고 관련이 있어요? 무관한 거예요? 합의로, 합의에 의해서 그냥 계약이 파기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요. 손해배상을 치고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간다라는 점에서 양자가 확실히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해제, 이 해제를 법정해제라고 그래요. 법정해제는 원인이 뭐 때문이니까? 채무불이행, 어느 한쪽의 계약 위반 때문이죠. 그놈한테 뭐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어. 그런데 무슨 해제는?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원인 아니죠. 그래서 손해배상은 못 치고 들어가. 그래서 계약 파기가 법정해제냐, 이 해제를 법정해제 아니면 무슨 해제? 합의해제냐에 따라서 효과도 다르고 이렇게 효과도 달라져. 이렇게 효과도. 그럼 아까 제가 땅 산 거 돌려줄 때 그분이 얼마에 저한테 계약을 물려달라고 그랬어요? 18억에서 돈 더 올려준다고 그랬죠? 그죠? 25억 정도. 그때 제가 고개 끄덕였어요. 그저 다소 거만하게. 제가 갑이잖아 지금. 맞죠? 다소 거만하게. 그죠? 그래서 25억에 끝냅시다. 합의됐죠? 그럼 돈 돌려줄 때, 그쪽에다 돈을 돌려줄 때 제가 맨 처음에 줬던 돈이 얼마였어요? 18억이죠? 근데 얼마를 줘야 돼 나중에? 25억을 나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오케이 합의가 되죠? 그때 25억을 돌려줄 때 이자를 거기다 또 물어 안 물어? 돌려주는 매도인이 저한테 이자를 또 거기다 얹어줘야 안 얹어줘요? 안 얹어주고 그냥 순전히 얼마에 끝내기로 한 거야? 25억만 주면 뭐 하자고? 끝내자라고 합의가 된 거죠? 그때는 별도로 이자를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해제에서는? 합의해제에서는 합의한 돈이 얼마예요? 합의한 돈 25억. 이 돈만 돌려주면 되는 거죠? 이 돈과 별개로 뭐를요? 이자를 거론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자를 거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한 돈, 무슨 돈만? 합의한 돈만 돌려줘. 별개로 이자 거론하지 말어. 단골. 여기도 단골. 이 점에서 법정해제와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파기가 이렇게 해제로 파기되는 경우도 있고 뭐로 파기되는 경우? 합의해제로 파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계약 파기 원인. 파기의 원인에는 첫 번째 약정해제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법정해제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해제? 약정해제. 두 번째는 법정해제는 방금 전에 우리가 만나본 거예요. 법정해제 원인은 일방에 뭐가 있을 때?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죠. 계약 위반이라고 그랬어요. 계약 위반. 어느 일방에 뭐가 있을 때? 계약 위반. 그죠? 근데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채무를 뭐 한 경우? 불이행했을 때 법정해제가 먹히는 거예요. 법정해제는 해제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해제권이 발생되는 거예요. 약정해제는 당사자의 뭐에 의해서? 약정에 의해서 해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약정에 의해서 해제권이 생기면 무슨 해제? 약정해제. 법률의 규정으로 해제권이 생기면 법정해제. 그죠? 예. 자, 이때 법정해제 원인은 뭐라고 표현해요?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됐을 때 법정해제권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 채무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넣어보면 채무에는 법학에서 두 개를 이렇게 나누어서 구별을 해요. 가령 내가 짜장면을 주문을 했다. 그러면 중국집에서 나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거는 짜장면이죠. 짜장면 두 그릇이죠. 그죠? 그때 저는 짜장면 값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짜장면집에서 고객을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어떻게 해요? 서비스를 얹어. 서비스로 뭘 얹어?
만두, 군만두나 이렇게 물만두 얹어주죠. 군만두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껴서 주죠. 그죠? 그럼 그쪽에서 해야 되는 중국집에서 저한테 갖다 줘야 되는 주된 의무가 뭐예요? 주된 채무가. 짜장면이요, 만두요? 짜장면을 주된 채무라고 그래요. 주된 채무. 만두는 부수적 채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채무가 주된 거하고 부수적인 걸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국집이 배달시켜줘야 되는 주된 채무는 뭐? 짜장면을 갖다 주는 거죠. 부수적인 채무는 만두 갖다 주는 거지. 그러면 계약 해제는 언제 해야 되는 거야? 해제는? 짜장면이 배달 안 됐을 때 해제가 되는 거죠. 짜장면은 왔는데 깜빡하고 만두 빰 빼먹었다는 거지. 그럼 뭐가 이행 안 된 거요? 부수적 채무가 이행 안 된 거죠. 그걸 가지고 해제 사유는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소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는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따라서 내가 가구점을 가든 쇼핑을 가든 어디 가서 보면 내가 거래하려고 하든 상대방하고 주된 채무가 이행이 끝났죠. 주된 채무는 이행이 끝났는데 뭐 한 게 이행 안 되면? 부수적인 거. 그건 뭐야? 대부분 사소한 거죠. 사소한 거 이행 안 한 거. 그거 가지고는 파기 사유가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그거 가지고 파기 사유 하면 안 된다. 그건 시비 거는 것 뿐이야, 그냥. 그럼 에어컨을 내가 주문했어요, 에어컨을. 예, 제가 에어컨을 잘 안 써요. 왜냐면 모기 이게 에어컨을 키면 모기 가가지고 에어컨을 안 켜요. 작년 처음으로 켰어, 저거. 사다 놓고도 안 켜요, 저는. 집사람도 성향이 비슷해서. 켜만 놓고 이렇게 갖다만 놓고 안 켰어요. 예. 그러다가 장모님한테 보내고 작년인가 엄청 더웠잖아요. 새로 사게 됐어요. 백화점에서 에어컨을 새로 샀어. 장모님한테 있던 거 보내고 새로 이렇게. 그때 그 가지고 오신 기사분이 에어컨 설치 다 끝났어요. 그러더니 설명서를 놓고 왔다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 있죠? 에어컨이 요즘은 기능이 많아. 그죠? 설명서를 그걸 놓고 왔대요. 그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요? 나 계약 파기할 거야.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그 사소한 거 가지고. 이해되시나요? 그걸 부수적 의무라고 그래요. 따라서 채무는 머릿속에 이렇게 채무 위에다 써야죠. 무슨 채무하고요? 두 개로 나눌 때 여기서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때의 채무는 뭐를 말한다? 부수적 채무가 아니다. 이렇게 구별을 딱 지어서 치고 들어가 주셔야 돼요. 따라서 강의하다가 주된 채무가 제가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강의를 하다가 주된 거를 전달을 잘 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부수적으로 말이 가끔 헛나오고 이러는 건 뭐예요? 부수적 채무죠. 부수적 채무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태클 걸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게 상식에 부합하잖아. 그죠? 그러면 마누라가 아침밥 챙겨줄 때 반찬이 적어도 몇 개 정도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죠? 그죠? 계란 후라이 하나 해놓고 채무 이행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죠? 예, 적어도 반찬이 6개는 돼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예. 그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채무의 뭐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그게 주된 채무냐 부수적 채무 이걸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법정해제 사유는 오로지 언제만 걸어요? 태클을? 주된 채무 불이행일 때만 태클을 걸어서 해제할 수 있다. 파기할 수 있다. 그럼 여기 약정해제 한번 만나볼게요. 약정해제는 뭐를 어겼을 때요? 특약 사유를 어겼을 때 태클 걸어가지고 해제하는 거예요. 그 해제를 무슨 해제? 약정해제. 자, 약정해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토지를 이렇게 매수인 입장이 돼서 토지를 매매 계약을 할 때 그 토지에 아무것도 없는 땅을 원해요, 저희는. 그런데 저 땅 주인이 여기에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땅 주인이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었어요. 허가받은 거예요, 무허가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C라고 하는 세입자한테 세를 준 거야.
무허가 건물도 임대 놔요, 못 놔요? 놓죠. 대신에 좀 싼 거지. 그래서 싸게 들어와서 저쪽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어느 분이, 목사님이. 돈이 많지 않으니까 개척교회로. 자, 저희는 뭐를 원해요, 지금? 건물을요, 땅을요? 땅을 매매한 상황이고, 저희는 이 건물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 땅 주인한테 우리가 이 땅 매매 계약을 할 때 특약을 여기다가 해달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건물을 철거시켜달라. 만약에 우리 공부한 대로 저희가 뭐만 사면요? 땅만 매수해서 가져오게 되면 저 건물에는 뭐가 생겨버려요? 법정지상권이 확 생겨버려. 기억나셔요? 법정지상권이 생겨서 저희는 이걸 개발해 못해. 개발을 못해. 뭐 때문에? 저 무허가 건물 때문에. 몇 년 동안 개발을 못해? 30년간. 이거 완전 낭패지. 족쇄야, 족쇄 저거. 땅만 사버리면 법정지상권이 생겨서 족쇄가 돼.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이 건물을 뭐 해달라고? 철거시켜달라고 특약을 넣어서. 그래야 지상권이 안 생겨. 그죠? 공부했었어요. 우리 법정지상권 파트에서. 관습상 법정지상권 할 때 공부했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특약을 넣었어요. 계약서에다 특약을. 건물을 뭐 해달라고? 철거시켜달라고. 저 무허가 건물을 뭐 시켜달라고? 철거시켜달라.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요? 철거를 해줄 수는 있는데 바로는 안 된대. 바로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그러면서 기간을 요구했어요. 얼마를요? 3개월을. 3개월 뒤에 뭐 한다고? 철거시켜주기로. 그때까지 철거가 되면 안 되면? 철거가 안 되면 3개월 뒤에 철거가 안 되면 계약은 뭐 하기로? 해지하기로. 해지 처리한다. 계약은 뭐 한다? 해지 처리한다 라고 특약을 넣었어요. 오케이? 그럼 저 주인이, 저 땅 주인이 해줘야 되는 건 뭐를 해줘야 돼요? 특약대로 저 건물을 철거해줘야 되죠? 철거해주기로 하는 특약을 별도로 넣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땅 주인 A가 이 건물 철거는 또 다른 문제고, 진짜 해줘야 되는 주된 의무는 뭐예요? 주된 의무는 뭐 주는 거야? 땅을 주는 거지, 땅을. 그죠? 땅을 넘겨주는 거야. 이게 주된 의무지. 이거 주는 게 제일 중요해. 짜장면, 짬뽕, 아니 짜장면, 군만두. 보이시나요? 이거는 군만두 해결해 주는 거고, 이거는 짜장면 주는 게 주된 채무야. 오케이요? 그래서 이 B는, 매수인 B는 저 매도인하고 이 매매 계약이 이렇게 성사된 이런 상황에서 카드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얘가 땅을 제 날짜에 등기를 못 쳐주면, 등기를 넘겨주면, 못 넘겨주면, 땅에 뭐를요? 등기 이전을 해주면, 못 주면, 등기 이전을 못 해준다. 등기 이전을 못 해주면 그때 B는 무슨 해제를 해요? 계약 위반 맞나요? A가 땅 등기를 넘겨주면, 못 주면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러죠? 채무를 불이행했다. 이렇게 이름 붙여주면 될 거고요. 그때 B는 무슨 해제를? 법정 해제를 한다. 무슨 해제? 법률이 규정한 해제권 행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왜 등기를 못 주냐고, 약속한 날짜대로. 이번에는 등기는 이전해줬어. 잘 보세요. A가 뭐를 해줬어? 땅 등기를 넘겼죠? 등기는 줬어. 그럼 불이행해요? 채무는 이행됐어요? 했죠? 문제는 말이죠, 이것이 문제를 유발한 거야. 얘가, 세입자가 이사갈 교회를 못 구했어.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요? 6개월만 더 달래네. 6개월만 시간 더 달래네. 그래서 이분이 어쩔 수 없이 3개월 내에 철거가 돼야 되는데, 철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럼 뭐는 이행이 된 거야? 주된 의무는 이행이 된 상황, 안 된 상황? 된 상황인데 뭐가 이행 안 된 거예요? 부수적으로 건물 뭐 하기로 한 거? 철거하기로 특약한 거 있죠? 이 특약이 이행됐어요, 위반됐어? 그때 B는 무슨 해제를? 파기할 때 무슨 파기를 해요? 약정해제로 파기한다. 약정해제로. 무슨 해제로? 약정해제로 파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법정해제로 파기하는 거고. 그래서 계약 파기하는 카드가 달라, 쓰임새가. 오케이? 예.
주된 채무를 이행하면 불이행하면 그때는 무슨 해제? 법정 해제로 계약을 파기한다. 오케이? 특약을 위반하면 무슨 해제를? 약정 해제로 계약을 파기한다. 됐나요? 아, 그래 해제 원인이 다르다. 그럼 이 두 가지가 같이 계약서에 같이 병존하는 건 돼야 안 돼요? 병존시켜서 두 개를 같이 집어넣으면 돼야 안 돼요? 제가 땅을 살 때 땅을 언제까지 주기로? 땅을 언제까지 등기 주기로? 땅을 언제까지요? 3월달 안에 3개월 안에 등기 넘겨주기로. 오케이? 그때 못 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땐 무슨 해제를? 등기를 3개월 안에 못 주면 무슨 해제? 법정 해제로 끝나는 거죠. 근데 3개월 안에 뭐 하기로 했어요 여기? 두 개가 그럼 뭐 할 수 있어? 병존도 되는구먼. 그쵸? 그래 무슨 해제야 무슨 해제? 병존시킬 수 있다. 오케이. 아주 중요한 거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병존도 돼요? 병존도 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민법 공부하다가 학개론 공부할 수 있죠? 병존 됩니다. 병존 안 돼요? 돼요? 돼요. 재미가 틀리죠, 두 개가. 그죠? 지금 현재는 민법이 재밌어요? 개론이 재밌어요? 둘 다 재밌어요, 둘 다. 머릿속에다 둘 다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해제 원인에 관한 고찰을 좀 해봤습니다. 해제 원인. 특약 사유를 위반하면 무슨 해제? 약정 해제. 그죠? 주된 채무를 불이행하면 무슨 해제? 법정 해제. 이때 법정 해제는 다시 나누어지는데 채무 불이행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행을 뭐 한 거? 지체한 거. 내가 잔금을 뭐 하고 있어요? 지연하고 있다. 잔금을 지연하고 있다. 아니면 매도인이 등기를 지연하고 있다. 매도인이 뭐를 지연하고 있다? 등기를 지연하고 있다. 지연시키고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 이행 지체라고 그래요. 지체 상황이다. 두 번째는 이행 불능 상황이 있어요. 지체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연되고 있는 거고, 불능은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아예 불가능한 거지. 성격이 완전 다른 거야. 이건 해줘요? 해줄 수 없는 거예요? 해줄 수 없는 거지. 예컨대 건물을 매매로 팔았는데 건물이 불탔다. 불나버렸다. 건물이 뭐 나버렸어요? 불났어요. 건물 줘요? 못 줘요? 불능 상황이다. 불능 상황.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 그죠? 그래서 뭐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지체와 뭐하고요? 불능 상황은 전혀 별개 상황이라서 구별을 꼭 지어줘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거는 지연을 시키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지연이 아니라 뭐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상황이죠.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면 요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까지 건물을 넘겨달라. 건물 언제까지 넘겨달라라고 최고장을 굳이 보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예, 최고장이 필요 없어요. 최고장이 아예 필요 없는 거. 왜요? 이미 뭐해서 건물이 불나가지고 최고를 굳이 할 필요가 굳이 없다. 여기서 최고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요? 독촉을 하는 거예요. 독촉을 하는 게 최고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독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왜요? 아예 불나서 못 주는데 무슨 최고를 하고 그러나. 필요 없잖아요. 요것은 위에 거는 근데 반면에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지연하는 거죠? 그래, 요거는 독촉을 할 필요가 있어요. 돈 빨리 보내달라고. 그래서 요거는 뭐를 꼭 해줘야 돼요? 최고장을 꼭 보내야 돼요. 최고를 꼭 해야 됩니다. 해제를 하기 전 단계로. 그래서 최고 내지 최고장이라는 게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해달라 이래도 되고요. 기간 안 정해도 돼요. 기간 꼭 넣어야 돼요? 안 넣어도 돼요? 보통은 기간 넣는데 안 넣어도 돼요. 빨리 돈 보내주세요. 빨리 뭐 해주세요? 돈 넣어주세요. 그럼 기간 넣은 거야 안 넣은 거야? 기간 안 넣고도 돼요. 어쨌거나 뭐는 꼭 해줘야 돼요? 최고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최고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점에서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요거는 뭐를 꼭 해야 돼요? 이행 지연일 때는 최고장 먼저 가야죠. 1차로 최고장이 서면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그죠? 12월 말까지요. 12월 말까지 잔금을 입금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잔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계약을 뭐 하겠습니다? 해제, 세게. 해제를 세게 말하면 파기해버리겠다라고 통보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언제까지 보내달라고요? 12월 말까지. 그죠? 12월 말까지 잔금을 속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최고장 날라갔죠? 그러면 그때까지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무슨 기간을? 유예기간을 준 거지. 그때까지는 돈을 마련해서 넣어달라고. 그래도 이행이 안 되면, 이 날짜까지 안 되면 그때는 뭐 할 수 있어요? 해제권자가 해제할 선택권이 있어. 해제한다고 뭐를 하면 되죠, 이제? 일방적인 뭐를? 일방적인 통보. 해제라는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하면 됩니다. 해제라는 무슨 표시를? 일방적인 의사 통보를 하면 돼요, 통보를. 그럼 내용 증명이 몇 개가 하는 거예요? 1차 한 번 가고 2차 가고 내용 증명이 적어도 2통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구두로 해도 되긴 돼요. 구두로 채굴을 해도 돼요. 그죠? 걔 만났어. 만났는데 걔가 뭐라고 그래? 돈 안 준대잖아.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줘. 오케이. 빨리 줘. 오케이. 그죠? 예. 아니면 연말까지 줘.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그래요? 알았어. 그래 놓고 안 줬어.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했죠? 그럼 이게 법정에 가서 다툼이 되는 거예요. 왜 다툼이 돼요? 나는 걔가 뭐라고 그래? 걔가 법정에서 최고장 받은 적이 없대. 최고장을 받은 적이 없대. 그럼 이 해제가 효력이 없어. 뭐를 안 해주면요? 최고를 안 해주면 효력이 없어. 나는 했는데 걔는 뭐라고 그랬어요? 서면으로 안 했죠. 그 증거가 없는 거야, 증거가. 그죠? 그 최고는 뭘로? 내용 증명이나 서면으로. 오케이. 그래야 분쟁이 안 생겨. 증거가 남아, 증거가. 구두로 해도 돼요? 돼. 되는 거야, 되는데. 뭐가 안 돼, 그게? 증거가 불충분해. 그죠? 최고는 서면으로 안 하고 구두로 해도 돼요? 근데 뭐가 불충분해요? 증거가 안 남아, 증거. 그래, 증거를 남기려고 서면으로 하는 거야, 이게. 해제도 어떻게 돼, 해제도. 해제라는 것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죠? 구두로 해도 돼, 안 돼? 되는데, 증거가 없지. 맞죠? 예. 자, 보세요. 오늘 내가 어젯밤에 걔를 만나서 상대방을 만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해제한다 연락했죠? 오케이? 그럼 끝난 거 안 끝난 거예요? 해제한다고 통보하면 계약 파기된 거야, 안 된 거야? 파기된 거죠? 그럼 소급해서 계약은 없는 걸로 파기됐죠? 그죠? 그랬더니 걔가 오늘 아침에 뭘 가지고 왔어? 급부를 가지고 왔어. 만약에 잔금 지연됐던 거 가지고 왔죠? 그죠? 그리고 등기 넘기래, 나보고. 잔금 가져왔으니까 등기 넘기래. 그럼 나는 어젯밤에 뭐를 했는데 걔한테? 잔금 지연 때문에 해제한다고, 계약 파기한다고 했죠, 구두로. 근데 증거가 없잖아. 그럼 법정에 서면 누가 유리해? 걔가 유리해, 걔가. 왜? 나는 구두로 통보했기 때문에 아무 증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구두로 하긴 되는데 뭐라고? 증거가 안 남아. 그래, 굳이 구두로 해야 된다면 녹음을 해야지, 이제. 뭐를 해야 됩니다? 녹음을 해서 증거를 남겨야 되죠. 그러지 않는 한 뭐로? 서면이나 내용 증명으로. 그래, 해제도 내용 증명으로, 채구도 뭐로? 내용 증명, 서면으로. 그래야 효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행 불능일 때는 뭐가 필요 없어요? 채구가 필요 없죠? 채구장 보낼 필요 없어요. 왜? 불능 상황이야, 지금 건물이 불나가지고. 그죠? 불났는데 와가지고 건물 언제 줄 거니? 짜증나지? 그죠? 건물 뭐 했는데 지금? 불났는데 건물 언제 주냐고, 와서 언제 주냐고. 짜증나죠? 그래,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래, 이럴 때는 뭐라고 그래요? 즉시요.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여기는 즉시 해제예요. 채굴을 해야 돼요. 요게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요. 채굴 없이 즉시 해제다. 완전 다르다. 메커니즘이. 프로세스가 완전 달라요. 그죠? 예, 요 점이 구별이 잘 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채무불이행에는 우리 민법상 법정해제 원인은 뭐라고 그래요? 법정해제 원인은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러죠. 이때 주된 채무요, 부수적 채무? 주된 채무지. 이거는 사소한 거 가지고 태클 거는 거야. 그죠? 치사반스지. 그 채무불이행에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있는데, 지체는 잔금을 지연한다든지 등기를 지연했을 때를 말하고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요거는 채굴을 안 해도 돼요. 좀 세게 이제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1번 약정해제 들어갈게요. 아까 특약을 했어요.
제가 그 땅을 살 때 땅 주인한테 뭐 해달라고 특약을 집어넣었어요. 건물을, 무허가 건물을 3개월 안에 철거시켜달라고. 그죠? 예. 그랬더니 3개월 안에 철거 안 됐어. 그러면 계약은 파기가 되죠? 파기되죠? 채무불이행으로요? 특약 위반으로? 특약 위반으로 파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 계약을 파기하려면, 그 땅 주인한테 파기하려면 제가 사는 사람이 최고라는 걸, 최고장을 또 보낸다, 안 보낸다? 최고장을 또 그분한테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네? 약정 해제로 계약을 뭐 할 때는? 해제할 때는 뭐를 위반한 거야? 특약을 위반한 거죠? 그럴 때는 언제까지 이행해달라, 언제까지 무허가검을 철거시켜달라라고 최고를 해야 돼요, 최고 없이 돼요? 최고 할까 안 할까? 숙제. 그죠? 생각을 좀 하세요. 오케이. 스스로 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빵빵 뚫리고 나중에 재밌어져요. 다음 259페이지. 259페이지 가실게요. 해제권 행사. 1. 해제권자가 일방적인 통지로 하게 됩니다. 일방적인 통지로 이루어지니까 이 해제를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형성이라는 말에 동그라미야. 형성은 뭐를 형성해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거죠. 새로운 질서, 거래를 만드는 걸 형성이라고 그래요. 그죠? 유효를 뭐로? 무효로. 유효를 꽝으로 무효로 만들잖아. 쓰세요. 유효를 무효로. 계약을 파기하면 유효였는데 뭘로 돼요? 유효였던 게 무효로 되죠. 그게 형성이에요. 무권대리에서 추인은 민법 총칙에서 무권대리 행위는 유효요, 무효요? 권한 없는 자가 계약한 거는 유효, 무효? 무효죠. 무효인 거를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무효였던 법률 행위가 뭐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죠. 무효가 유효로 되죠. 그것도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니 뭐라고 붙여요?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성권 옆에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 새로운 질서 창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걸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해제만 그래요? 추인도 그래요?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계약을 뭐 하는 거? 추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죠? 해제나 취소는 유효를 뭘로 만들어요? 유효를 무효로 만드는 거죠? 그게 해제나 취소고요. 추인은 뭐를요? 무효인 법률행위. 무권대리인이 저지른 거는 무효죠. 무효를 뭐로? 유효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죠? 그게 다 형성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이. 마구 지금 여러 개가 지금 만나고 있어요. 조인을 하고 있어요. 조인. 유효가 무효로, 무효가 유효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형성권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형성권. 이거 말고도 형성권은 여러 개가 있어요. 뒤에서 여러 번 만나게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맥락은 지금 잡고 가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해제권 행사의 두 번째 맥락은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이 해야 돼요. 전원이. 예컨대 건물 주인이 몇 사람이면? 세 사람이죠. 그럼 한 사람이요, 전원이요? 전원이 의사 표현을 해야 돼요. 전원이. 그럼 내용 증명을 누가 보내야 돼요? 셋 다 보내야 돼요. 셋 다. 한 사람만요, 셋 다. 셋 다 내용 증명을 보내야지. 한 사람만 보내면 안 돼. 오케이. 야, 너 해제 내용 증명 보냈어, 안 보냈어? 보냈어. 그죠? 나는 구두로 했는데 이런 다시 해. 구두로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긴다고. 그죠? 다음 세 번째 해제 의사표시는 뭐가 안 돼요? 철회가 안 돼요. 번복이 안 돼.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없다. 오케이. 번복 안 돼요. 번복 못 하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철회 못 하죠? 신중해야 되고 진중해야 됩니다. 번복 안 됩니다. 해제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은 파기돼서 끝나는 거예요. 다음 해제 효과. 자, 계약을 해제했다. 그러면 계약은 깨진 거예요? 안 깨진 거예요? 깨진 거죠? 소급에서 계약은 파기가 된 거예요. 해제가 되면 소급이에요? 장래예요?
소급해서 계약은 없는 걸로 되죠? 없는 걸로 되고 서로 받은 걸 돌려주게 돼요. 원상회복 의무가 서로 간에 생겨요. 자, 그 사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그림을. 책에 있는 그림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259페이지 그림 있어요. 상가를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상가를 매매한 거예요. 이쪽이 매도인, 이쪽이 매수인. 보통 잔금은 언제 치러요? 등기 이전할 때, 그죠? 등기 이전하고 동시에 하죠? 예, 그래서 매도인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면 매수인이 그때 뭐를 치르게 돼요? 잔금 치르게 되죠? 예, 중도금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잔금 치르면 되는 거예요. 소유권 넘겨주고, 그죠? 이때 보통은 그런데 여기에 상황이 생기면 다르게 전개가 될 수 있어요. 갑이 을에게 와서 잔금을 먼저 넣어달라고요. 뭐 먼저 넣어달라고? 잔금 먼저 넣어달라. 그죠? 그럼 얘가 항변권 포기하면 잔금 먼저 넣는 거죠? 예, 거꾸로요. 을이 갑한테 와서 사정을 해서 뭐 해달라고? 등기 먼저 줘. 등기를 먼저 줘, 등기를. 왜? 내가 잔금이 모자라니까 이 등기를 주면 이거 가지고 뭐 할게 내가? 대출 받아가지고 은행 대출 일으켜가지고 그걸로 잔금 넣으려고. 그랬더니 갑이 뭐라고요? 그럴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동시에 줘야죠, 그죠? 동시에 얘가 소유권 넘기고 얘가 잔금 치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편의를 봐준 거예요, 을한테. 뭐를 먼저 줄게? 등기를 먼저 뭐 해줄게? 등기 줄게. 그 말은 얘가 항변권을 포기한 거죠. 얘가 잔금 넣을 때까지, 원래는 잔금 넣을 때까지는 등기 안 줘야 되죠? 그 말은 포기한 거예요. 항변권 포기한 거죠? 왜요? 얘가 친구니까. 친구니까 얘한테 내가 항변권을 포기한 거예요. 내가 먼저 줄게 그러면. 내가 먼저 줄게. 그리고 그럼 네가 이걸 가지고 내가 등기 넘겨주니까 소유권 넘어와 안 넘어요? 상가 소유권 이전이 되죠?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죠. 잔금은 넣는데 안 넣는데? 안 넣는데. 잔금은 안 들어가는데 먼저 등기를 준 겁니다. 이렇게. 상황 이해되시죠? 이게 상가가 매수인 앞으로 넘어왔어. 그럼 현재 누구 소유? 매수인 소유죠. 오케이. 예. 그럼 얘는 약속대로 이걸 가지고 뭐 하면 되죠? 대출 받으면 되죠? 대출 받으면 되죠. 그래, 은행 앞으로 병은행에게 뭐를 받고요? 대출, 저당을 설정하면 돼요. 뭐 설정? 저당을 설정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병다시한테 뭐를 놔도 돼요? 임대를 놔도 돼요. 뭐를 놔도 돼요? 임대를 놔. 그럼 뭐가 생겨? 보증금 들어오죠? 보증금으로 이렇게 잔금을 얘한테 치러도 돼요. 방법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아니면 뭐 해도 돼요? 팔아도 돼, 안 돼? 왜요? 등기가 나한테 있고 뭐. 팔아도 되죠? 그래서 얘한테 제3자에게 저거 매각 처분해도 되네. 매각 처분해도. 그죠? 얘는 병다시, 병투다시. 어쨌거나 얘네들은 을과 계약할 때 뭐를 믿고 살 수밖에 없어요.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등기된 거 있죠? 이걸 믿고 얘가 주인이라는 걸 믿고 거래를 하는 상황이에요. 누구 입장에서 보면? 얘를 뭐라고 그래요? 제3자 입장. 제3자 입장에서는 뭐를 믿고요? 등기를 믿고 얘가 소유자로 취급을 하는 상황이죠. 그죠? 그럼 얘네들은 잘못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얘한테 은행이 대출을 해줘도 되고 임대를 줘도 돼. 이렇게 임대. 그죠? 보증금 들어오죠? 예. 매매를 하면 얘한테 매매 대금을 얘한테 줄 거고요. 이때 그러면 얘가 잔금을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잔금을 다른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잔금을 뭐 하는 중? 계속 지연 중이다. 얘도 사정이 있거든요. 이거 말고 돈 많이 들어가야 돼. 그럼 얘가 계약 위반 상황, 채무불이행 상황이 초래됐죠? 그러면 갑이 기다리다가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파기할 수 있죠? 이 매매 계약을, 상가 매매 계약을 갑이 얘가 계속 계약을 위반하는 상황이 초래되니 내 더 이상은 못 기다려 라고 이제 원래대로니까 지연이니까 그냥 해제해요. 최고장 보내고요. 최고장 보내죠. 그리고 답이 없으면 이제 뭐 하게 돼요? 결국은 파기한다라고 해제 통보하죠. 해제합니다.
해제가 되는 거야, 해제가.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만약에 3월 1일, 해제가 된 거는 7월 1일이다. 그럼 계약은 해제 통보는, 해제 내용 증명은 이때 갔죠? 그렇지만 계약은 이때 끝나는 거예요? 처음으로요? 소급에서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아니라 계약 체결한 날로 어떻게 해서? 소급에서 계약은 꽝이 됩니다. 그럼 서로 어떻게 돼? 받은 거를 원상회복으로 돌려줘야 돼요. 얘는 뭘 주고 얘는? 돈. 얘는 매도인은 돈 받았죠. 돈 받은 거 어떡하고요? 돌려주고. 얘는 건물을 줘야 되는데 건물이 누구한테 가 있어? 제3자에게 가 있죠. 그쵸? 그럼 여기서 원상회복이 어렵죠? 그럼 얘한테 손해배상 해야지. 따라서 이 계약이 어떻게 되면? 해제가 되면 계약 위반한 사람이 누구? 을이죠. 원인 제공은 을이 했죠. 그래서 갑은 이 계약을 을에게 해제를 하고 을에게 뭘 청구하게 돼요?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돼요. 손배 청구를. 너 때문에 임마 네가 지연해가지고 계약 결렬에 원인 제공을 했잖아. 그래서 갑은 해제 통보하고 을에게 뭘 청구합니다? 손배 청구합니다. 그리고 저 상가를 찾아와야 되는데 상가가 누구한테 가 있어요? 제3자에게 등기 넘어갔죠? 등기가 넘어가 버리면 이걸 뺏어와 못 뺏어와 갑이? 못 뺏어와 병에게 뺏어올 수 없죠. 계약이 그래서 해제가 돼도 해제는 당사자끼리만 소급해서 꽝이 되는 거예요. 누구끼리만? 당사자끼리만 소급해서 계약은 꽝이 되고 누구한테는? 제3자에게. 이 제3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해제가 누구한테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제3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럼 부동산은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제3자가 이 소유권을 차지하는 거예요.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갑은 을에게 뭐 하면 돼요? 을에게 계약 뭐 하고? 해제하고 얘한테 뭘 청구? 손해배상으로 구제를 받는 거고 부동산은 얘한테도 못 뺏어온다. 이게 해제 효과에 관한 논의예요. 자, 여기에 관한 논의가 좀 많으니까요. 풍부하니까 다양하고 이거는 기본하고 심화 과정에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 여기까지 정리할게요.